압록강의 물결은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은빛으로 빛나며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이 강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언의 대화를 이어가는 듯했다. 그 강을 따라 연남생과 그의 오만 개마무사는 밤의 검은 망토에 자신을 감춘 채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전진하고 있었다. 강가를 스치는 풀잎들이 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작은 속삭임을 나누었다. 그 소리마저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는 듯했다. 병사들은 흩어지지 않고 긴 대열을 유지하며 철갑에 반사된 희미한 달빛이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 흔들렸다. 갑옷은 달빛을 받아 이따금 반짝였으나 그들의 발소리는 대지와 완벽히 조화를 이루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땅 위를 걷는 유령들처럼 보였다. 말과 함께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은 오로지 자연 속에 녹아들어갔고 그들의 침묵 속에는 다가오는 전투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연남생은 말을 타고 앞을 응시하며 멀리 보이지 않는 적의 영토를 향해 조용히 나아갔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침략이 아닌 고구려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이었다. 연남생은 부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전방을 주시하며 어둠 속에서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좁혔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생과 사를 넘나들며 다져진 고요한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불안하다. 연남생은 낮게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련한 장수만이 가질 수 있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개마무사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결의는 침묵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강변을 따라 흐르던 바람은 잠시 멈춘 듯 모든 것이 멎어 있었다. 연남생은 잠시 말을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속도를 늦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자. 우리가 어둠 속에서 숨 죽이고 있는 동안 적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의 명령에 따라 부장은 즉각 움직였고 병사들은 다시 침묵 속에서 나아갔다. 연남생은 무심히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 펼쳐진 이 전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담고 있었다. 연남생은 강을 건너며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다. 물살은 거세고 차가웠지만 그는 물속에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개마무사들의 말들도 이곳을 여러 번 넘나든 듯 자신감 있게 발을 내딛었다. 차가운 물이 말발굽을 감싸고 흘러내렸다. 그들 모두는 이 익숙한 대자연 속에서 하나의 흐름처럼 움직였다. 강을 건너던 병사들의 갑옷과 무기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은 어둠 속에서 은빛으로 반짝였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고요하고 은밀했다. 이곳에서는 적의 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연남생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로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마음속에선 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을 완전히 건넌 후 그는 앞쪽을 가리켰다. 놈들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 속에서도 명확하게 들렸다. 부장과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명령을 따랐다. 연남생은 말 위에서 다시 한번 대열을 점검하며 말했다. 모두 준비하라. 요동은 고구려의 땅이다. 삼조고를 높이 들어라.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개마무사들은 한마음으로 칼을 단단히 쥐었다. 적의 진영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럽고도 신속해졌다. 전운이 감도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적의 진영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다. 적막한 밤하늘 아래 연남생과 개마무사들은 당군의 진영에 살며시 다가섰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대기하던 그들은 마치 대지의 숨결에 맞추어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군 진영에서는 경계병 몇 명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듯 불빛 주위에서 서성이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피곤해 지친 모습이었다. 연남생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의 손짓 하나에 병사들은 일제히 긴장된 몸을 풀고 준비에 들어갔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연남생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정운 돌격하라. 개마무사의 긍지를 보여줘라. 우린 고구려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개마무사들은 일제히 전방으로 돌격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군의 진영은 혼란에 빠졌다. 적의 경계병들은 혼비백산하며 경고를 외치려 했으나 그들은 소리를 낼 틈도 없었다. 고구려군의 날카로운 검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개마무사들의 돌격은 마치 거센 폭풍처럼 망설임 없이 전방을 휩쓸었다.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연남생은 진두에 서서
적의 중심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번뜩이며 적의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베어갔고 그의 말발굽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진영을 울렸다. 적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무질서하게 뒤로 물러섰다. 전장은 순식간에 고구려군의 승리로 기울어갔다. 연남생은 적의 무너지는 진영을 보며 속으로 더욱 강하게 다짐했다. 이 승리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구려의 이름 아래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당군의 병사들은 한순간의 혼란에 휩싸였다. 그들은 예기치 못한 공격에 제대로 방어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병사들 사이에선 공포가 번져갔고 그들의 움직임은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계마무사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맹렬하게 돌진했다. 그들의 돌격은 강력하고 치밀했으며 순식간에 적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연남생은 칼끝으로 적들을 무찌르며 전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일렁였고 마음은 오직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다. 적의 진영 깊숙이 파고들수록 그는 고구려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다. 삼조고를 높이 들어라. 계마무사의 지옥을 보여줘라. 적의 머리를 뽑아버려라. 그의 외침은 전장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싸우는 이들의 심장을 두드리듯 울렸다. 당군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났고 계마무사들의 기세는 마치 폭풍과 같았다. 연남생은 적들이 두려움에 질린 눈빛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을 용서치 않았다. 그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적의 심장을 겨눴다. 그의 검은 끊임없이 번쩍였고 적의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승리의 문턱에 서 있음을. 적의 방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이 전투는 고구려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다. 연남생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승리에 가까워졌다는 연남생의 확신은 그저 환상이었다. 그것은 계피라력이 교묘하게 짠 함정이었다. 당군은 고구려의 기병이 쉽게 돌파할 수 있도록 일부러 퇴로를 열어두고 있었다. 연남생은 적들이 계속해서 후퇴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승리의 주역이 되는 순간을 떠올렸으나 그가 놓친 것은 그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함정이 서서히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고구려의 기병이 적진 깊숙이 들어서자 당군의 병사들이 미리 준비된 위치에서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연남생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승리의 기세는 여전히 거침없었지만 적들이 둘러싸기 시작했다. 함정이다. 연남생은 그제야 깨달았다. 후퇴하라. 연남생은 급히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적의 포위망은 좁혀지고 있었다. 당군의 병사들이 사방에서 몰려들며 고구려군을 조이기 시작했다. 계마무사들의 움직임은 서서히 제약을 받았고 대지 위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남생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다. 적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숫자는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었고 이 싸움에서 그의 결단과 전략이 고구려를 구할지 아니면 마지막 전투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었다. 연남생은 직감적으로 경고음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다. 뭔가 잘못됐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적의 함정이 완전히 드러났다. 당군은 사방에서 몰려들어 고구려군을 포위했다. 당군은 마치 물결처럼 몰려들며 포위망을 서서히 좁혔다. 연남생의 눈에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보였다. 포위망을 단단히 조이고 있는 적의 병사들은 숫자만으로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다. 연남생은 자신의 병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음을 실감했다. 돌아가야 한다. 연남생은 절박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병사들에게는 그 절박함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가 명령을 내리기에는 이미 늦었다. 계마무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당군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퇴로는 완전히 막혔고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었다. 연남생은 눈앞이 흐려지듯 전투 속에서 빠르게 판단했다. 그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정훈, 전열을 정비해라. 우린 계마무사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사방이 막혔다면 돌파할 길을 우리가 만들면 된다. 그의 외침에 병사들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 그들은 퇴각을 포기하고 적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돌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 연남생과 계마무사들은 그들의 운명을 걸고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 일제히 검을 높이 들었다.
전장의 공기는 냉혹했고 칼과 창의 충돌음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계마무사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으나 그들의 용맹함도 숫자와 전략의 압도적인 차이를 넘지 못했다. 당군의 포위망은 점점 더 조여왔고 하나둘씩 병사들은 쓰러져 갔다. 그들의 함성은 점차 사라졌고 전장은 차가운 절망으로 덮였다. 연남생의 가슴 속에는 점점 더 큰 무력감이 차올랐다. 이 전투가 이렇게 끝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고구려의 자랑스러운 계마무사들이 자신이 이끌었던 병사들이 하나둘 적에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 했다. 모두 함께 죽을 수는 없다. 연남생은 결연히 외치며 자신의 결단을 굳혔다. 이 순간 용맹한 전사로서의 명예와 살아남아 싸워야 한다는 지도자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그는 고뇌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고구려를 위해 살아남아야 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고구려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었다. 연남생은 가까스로 말의 고삐를 잡아당기며 후퇴를 결심했다. 병사들은 적에게 포위당한 상태였다. 연남생은 비통한 마음을 억누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실패를 반드시 만회하리라. 그는 재빨리 적의 눈을 피해 몸을 틀었고 포위망을 벗어날 기회를 노렸다. 살아남아 이 비참한 소식을 고구려에 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연남생은 숨가쁘게 말에 박차를 가하며 적의 포위망을 뚫으려 했다. 당군의 칼날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다. 마른 피로에 지쳐가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멈출 수 없었다. 병사들의 쓰러지는 소리와 함성은 뒤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연남생은 결코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고구려의 희망이 이어질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적의 포위망을 간신히 벗어나 강변으로 도착했다. 피로에 찌든 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압록강의 물을 밟았고 연남생의 옷자락은 강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다. 차디찬 바람이 강물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연남생의 마음속 깊은 절망감이었다. 강변에 홀로 선 연남생은 잠시 동안 말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그 생존이 달갑지 않았다. 뒤에 남겨두고 온 전우들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고 자신이 그들을 버리고 왔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의 가슴 속에는 참혹한 패배감이 밀려들었다.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가 속으로 자문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고구려를 구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운명 말이다. 그 비참함 속에서도 연남생은 강물 위에 비친 흐릿한 달빛을 바라보며 다시금 결심을 굳혔다. 이 패배는 끝이 아니었다. 전장은 이제 완전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계마무사들은 모두 쓰러졌고 연남생은 홀로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가 떠나온 전장의 참상은 말할 수 없는 상처로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말 위에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병사들, 그들의 용맹과 충성을 생각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싸움에서 패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후회와 비통함 뿐이었다. 그러나 연남생은 완전히 무너질 수 없었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고구려는 여전히 그를 필요로 했고 그는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다시 싸워야만 했다. 이번 패배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결심을 다지기 시작했다. 고구려의 운명을 지키는 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강물은 차갑게 그의 다리를 감싸며 흐르고 있었다. 그 물결은 마치 연남생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조용하고 슬프게 울려 퍼졌다. 압록강은 연남생의 고독한 귀환을 알리고 있었다. 그가 지닌 무거운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결심을 실어 강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연남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패배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고구려를 위해 다시금 그의 검을 들 준비를 하며 그는 강을 건넜다. 까마귀 군단은 지친 말들을 몰아 밤낮 없이 압록강 근방에 도착했다. 하늘은 어둠이 내려앉은 듯한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마치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하는 고요함처럼 무겁고 불안하게 느껴졌다. 병사들의 갑옷은 먼지와 땀에 절어 있었으며 그들의 눈동자는 피로와 긴장이 공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신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고구려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들을 이끄는 이는 까마귀였다. 이 순간 까마귀의 시선은 하늘로 향했다. 구름 사이로 어렴풋이 비치는 달빛이 전쟁의 서막을 알리듯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자 대조영이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곧 이곳에도 피바람이 불겠지요. 우리의 검은 깃털이 이곳에서 붉게 물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대조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고구려를 위해, 삼조고의 맹세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만 한다. 갑자기 척후병이 먼지투성이 얼굴로 달려왔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압록강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척후병은 숨을 고르며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목격한 참상이 담겨 있었다. 대조영이 그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다급히 물었다. 전투? 어찌 되었느냐? 척후병은 잠시 말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연남생 대망리지가 직접 5만 개마무사를 이끌고 당군을 습격했는데 당의 계필하력에 속아 전멸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무겁고도 차가운 돌처럼 그들 사이에 떨어졌다. 까마귀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에는 고구려의 운명이 걸린 적의 진영이 있었다. 침묵 속에서 병사들은 까마귀의 명령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척후병의 보고의 주변은 순간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의 눈빛은 동요했고 긴장된 공기가 군단을 감쌌다. 대조영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척후병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척후병의 피로에 절은 모습 너머에 놓인 절망과 패배를 꿰뚫고 있었다. 연남생이 대조영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연남생, 고구려 최고의 맹장 영해소문 아들에게 가혹한 운명이 찾아온 것이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쏘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